원래 계획은 2시간만 하고 리포트를 내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밖에 앞에 잡설이 많아서 못했기 때문에 3시간 다 내가 하고 리포트 없는 걸로 하죠. 1막 2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냥 내 강의를 다 듣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1막 2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막 2장을 보면 전반부는 죽은 자의 침묵과 산자의 웅변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죽은 자, 침묵하는 자는 덴마크의 그 선왕이었던 아버지 햄릿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자기 동생 클로디우스에게 암살을 당해서 이 동생에게 왕위도 빼앗기고 또 자기 부인 왕비마저 빼앗긴 인물이죠. 그런데 형을 죽인 이 덴마크 왕 클로디우스는 살아있는 자이고 지금은 살아있는 자이고 형의 왕위와 왕비를 다 빼앗아간 자죠. 이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유령이 되어서 등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화려하게 왕위로 등극한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왕 햄릿은 유령이기 때문에 말없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죠. 산자인 살아있는 자인 클로디우스는 왕 대관식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된 당위성이라든가 또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와 결혼하게 된 것을 밝히고 있죠. 자, 한번 그 클로디우스의 대관식 장면 영화로도 보면 좋은데 한번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과인의 형님 햄릿 왕의 죽음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여 슬픈 마음으로 온 나라가 찌푸리며 비통해야 마땅하지만 이런 이제 대사를 읊잖아요. 즉 국왕이 죽었으니 온 나라가 비통해야 하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하지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식적이지만 형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지금까지 슬픔과 분별심이 싸운 결과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with wise sorrow 슬픔인데 현명한 슬픔으로 죽은 형님을 추모하며 동시에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도 생각하기로 했소. 자,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국왕으로서 죽은 선왕에 대한 슬픔을 애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하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슬픔과 분별심이 싸운 결과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죽은 형님을 추모하고 동시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 산 사람도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작정 그렇게 슬퍼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형수였지만 지금은 왕비가 된 전원감도는 이 나라의 공동 통치자를 과인은 이를테면 이지러진 기쁨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내용이에요. 햄릿의 내용인데 with defeated joy 이지러진 패배된 기쁨 좀 기쁨인데 찌그러들었다 이거야. 패배했다. 이러한 패배된 기쁨으로 이지러진 기쁨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형수였는 지금은 내가 왕비가 됐어. 전원이 감도는 지금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싸워야 되니까 전원이 감도는 이 나라의 공동 통치자를 과인은 지금 이 클로디우스죠. 이를테면 이지러진 기쁨으로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죠. 또한 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지러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했으니까 기쁜데 별로 그런 기쁨, defeated joy라고 했어요. 한눈에는 행복을 또 한눈에는 수심을 담은 채
참 멋있는 표. 한쪽 눈은 행복, 한쪽 눈은 수심을 담은 채 장례식에서는 축가를, 혼례에선 애가를 부르듯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혼례에서 축가를 불러야 되는 건데 장례에선 애가를 부르 거꾸로 일부러 그러죠. 장례에선 축가를, 혼례에선 애가를 부르듯이 기쁨과 슬픔을 똑같은 무게로 달면서 부인을 맞았어. 내가 지금 형수를 이제 결혼의 대상으로 해서 왕비로 삼았지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클로디어스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모순어법. 이거 옥시모론. 모순어법인데 모순어법은 반대되는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해요. 즉 공공연한 비밀. 비밀은 드러나면 안 되는데 공공연한 비밀. 애 늙은이 두 개가 반대죠.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침묵과 같은 표현들이 모순어법이에요. 클로디어스가 이런 모순어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클로디어스는 노회한, 늙었지만 교활한 이런 뜻이죠. 클로디어스는 노회한 정치가답게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모순어법을. 과인은 나는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들의 자유롭고 충정 어린 조언을 막지 않았고 그대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이제 내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는 지금 여기 고관 대작들이 쫙 있는데 경들의 자유롭고 충정 어린 조언을 막지 않았다. 니들이 얘기해서 내 결혼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대들의 뜻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였다. 그대들이 충정에 모두 고맙다. 지금 내가 결혼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결혼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혼인데 나는 경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였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형이 죽고 형수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대신 고관대작들이 충정 어린 결혼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결혼이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신하들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비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정치적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기독교적 사회에서 형수와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클로디우스의 연설에서 유령의 침묵과 산자의 유령의 침묵과 살아있는 자의 화려한 웅변이 대주를 이루고 있다. 노련하고 위선적인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또 왕의 계승과 근친상간적 결혼의 합리화를 이 클로디우스는 노리고 있죠. 패자는 말이 없고 승자는 웅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1막 2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또 1막 2장에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잡초가 뽑혀져 있지 않은 unweeded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또 무언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고 또 실제와 외양이 그러니까 appearance 뭐 겉모습이죠. reality 하면 속 내용 그 겉모습과 생 내용이 같으냐 또 외양을 seem이라고 볼 수가 있어. 보는 거 실제는 be reality죠. 그러니까 뭐 seem과 be appearance와 reality가 같은 것인가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물의 겉모습을 말하는 외양과 appearance죠. seem과 진실을 의미하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햄릿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과 성급하게 재혼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어머니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어. 아빠가 죽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장에서 알 수 있고 셰익스피어가 자주 사용하는 펀, P-U-N, 펀 하면 말장난이에요.
이 폰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이 아버지 햄릿의 아버지 선왕 햄릿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왕은 햄릿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추모하는 것에,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 어머니하고 결혼했으니까.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추모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경죄라며 자신을 친아버지라고 여기달라고 말한다. 왕과 왕비는 햄릿에게 위텐버그 대학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햄릿은 이에 응하죠. 햄릿은 남편을 여의고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삼촌과 재혼한 어머니를 혐오하는 첫 번째 독백을 하죠. 호레이쇼가 햄릿에게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음을 알리고 햄릿은 뭔가 흉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령을 보기 위해 오늘 밤 자신도 보초를 서겠다고 얘기를 하죠. 3월의 외관을 의미하는 심, 어피어런스와 실제를 의미하는 비, 리얼리티는 셰익스피어 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시죠. 외양과 실제, 겉모습과 속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햄릿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겉으로도가 모든 사람은 죽어 삶을 지나서 영혼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 보이느냐? 아버지 죽었다고? 자, 겉으로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햄릿이 보인다고요? 유별나 보인다고요? 어머니, 저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유별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햄릿은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외양과 실제는 일치하는 것일까요? 클로디어스를 비롯한 궁정의 사람들은 진실로 애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도하고 있는 척하는 것인가? 지금 진짜 이 클로디어스와 이 궁정 사람들은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애도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건지, 또 클로디어스는 정말로 형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일까? 자기는 지금 형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정말일까? 자, 추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걸까? 겉으로 두 왕비는 한두 달도 안 되어 삼촌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진정으로 죽은 남편을 추모하는 것일까? 외양과 실제가 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겉모습과 실제가 같지 않은 거죠. 어피어런스와 리얼리티가 같지 않다.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이 실제를 바라보는 것일까?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그게 진짜 전부일까? 아니면 외양만 바라보는 것일까?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닐 수 있겠죠. 겉으로 웃는다고 정말 속까지 다 행복할까요? 쓰라린 경우도 있겠죠. 행복인지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셰익스피어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양과 실제의 괴리를 종종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면에서 뭔가 깨달음을 또 얻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에 대해서 햄릿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햄릿은 대관식이 끝나고 난 후 이렇게 독백을 해요. 이게 햄릿의 첫 번째 독백이에요. 독백 내용을 보면 햄릿, 너무도 더럽고 이 추한 이 육체가 녹아내려 이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도 더럽고 추한 이 육체가 녹아내려서 이슬이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이 자살을 금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오 신이시여. 이렇게 이제 햄릿이 처음으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햄릿이 자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어린 왕자이니 현실과 부닥쳐 싸우기에는 힘도 부족하고
또 자살하자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불경죄에 해당하죠. 성경에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어요. 원전에서 everlasting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everlasting이잖아요. everlasting은 신을 의미한다. 원전에서 캐논은 성전을 의미한다. 캐논 어떤 뭔가 모범이 되는 정전이 된다고 그러죠. 이것을 캐논. 이 성전이 자살을 금해 놓지 않았더라면 자살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지금은 자살을 하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캐논하면 정전에 어떤 모범이 되는 거. 어떤 도덕의 캐논은 뭐예요? 공자 맹자죠. 바로 이게 캐논이에요. 어떤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거. 이 캐논에 N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캐논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N을 하나 더 붙여 읽는다면 대포라는 의미가 되죠. 신께서 커다란 대포를 자살에다가 겨냥해 놓지만 않았더라면이라고 해석해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요. 자, 위의 얘기는 이러한 자, 이게 캐논에 N자 하나 더 붙으면 또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이러한 것이 셰익스피어가 좋아하는 펀이에요. P-U-N 아주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말장난. 그리고 독백은 계속됩니다. 햄릿 뭐라고 그러냐?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 울어 돌이 된 여인, 그리고 그 돌에서조차 눈물이 흘렸던 니오베처럼 울며 불며 아버지 관을 따라갈 때 신었던 신발이 닳기도 전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손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정한 이부자리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구나. 어머니는 부정한 이부자리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구나. frailty, 약한 자여. Thy name is woman.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여기에 나오는 거죠. frailty, 약한 거, 깨지기 쉬운 거. Thy name is, 그대의 이름은, your 이름, thy가 구어로서 다 your. Thy name is woman, 여자니라. 니오베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여인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 그녀는 14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녀는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들의 분노를 사서 14명의 자녀를 신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녀는 슬퍼서 울다 돌이 된 여인이죠. 그런데 돌이 되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는 이런 니오베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부정한 이부자리는 삼촌이자 시동생이고 현재 남편인 클로디어스 왕과 재혼을 의미해요. 그것도 재빨리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햄릿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어요. 햄릿이 이렇게 어머니 재혼의 환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겠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망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정당한 왕위를 삼촌에게 빼앗기게 하는데 도와줬다고 볼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엄마가 작은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그냥 작은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왕위를 삼촌이 빼앗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의 계승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분노나 섭섭한 마음에서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죠. 지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왕이 된 클로디어스와
거트루드가 결혼했으니까 실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햄릿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급하게 시동생과 근친상간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지나친 성욕 때문이라고 이제 햄릿은 비난하는 거예요. 거트루드는 욕정 때문에 시동생과 결혼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 본능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 본능 때문 아닐까? 클로디우스 입장에서 보면 햄릿이 가장 정치적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클로디우스의 입장에서 보면 햄릿이 가장 정치적 정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조카 아니겠어요, 햄릿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으로 놓고 보자면 클로디우스보다 앞선 자가 햄릿이잖아요. 클로디우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햄릿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막으려면 어머니 거트루드 입장에서 클로디우스와 결혼을 해버리면 햄릿은 클로디우스의 왕자가 되고 다음에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클로디우스가 자기 자신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클로디우스와 정치적 대립이 약화되는 거죠. 클로디우스와 햄릿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조선시대의 세조와 단종의 관계가 비슷해요. 이 시대쯤이도 그런 거죠.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클로디우스와 거트루드의 결혼은 무작정 여성의 욕정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문화의 정답은 있을 수 없겠죠. 다양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햄릿의 독백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런 귀절이 있죠.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다. with garden. with는 잡초잖아요. 잡초가 on이 있으니 잡초가 부정이니까 제거되지 않은 정원이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16세기 영국 문학에서 자주 표현된대요. 이 말은 악이 만연한 세상을 지칭한 것. 악이 이 세상에 쫙 퍼져 있다.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잡초가 생명력이 강해서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외연을 확장해 보면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작품 속에서는 부패한 덴마크 궁정을 지칭하는데 여기가 바로 잡초가 무성한 궁정이라는 의미죠. 햄릿은 아직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판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모든 작품에서 폰을 사용하는데 이 말뜻은 발음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들을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법이다. 이것도 폰 말장난이에요. 클로디우스와 햄릿이 나누는 대화에서 폰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죠. 클로디우스가 나의 조카야 나의 아들 햄릿. 그러니까 햄릿이 친척으로 치자면 좀 가깝고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엔 좀 멀다. 아니지. 이런 얘기면 aside 방백인데 a little more than kin이라기보다는 약간 멀고 그리고 less than kind 이것도 kind가 아니라 kind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예요. kind
친척이란 말이 키네요. 친척이라고 보다는 좀 리틀 가깝고, 이제는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된 상황이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고, 아버지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less than kin.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고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킨과 킨트는 말장난에 해당되죠. 또 다른 말장난도 있어요. 클로디어스, 왕자는 어째서 아직도 얼굴에 구름이 가득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햄릿이 아닙니다, 전하.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요. Not so my lord. I am too much is sun. 태양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러대서 어째 너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세라 한다면 왕자는 어째서 아직도 얼굴에 구름이 가득한가? 야 어째 너 얼굴이 찡그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거죠. 요새는 햄릿이 아닙니다 전하.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죠. I am too much in the sun. 즉 양지 바른 곳에 있어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름이 가득하냐고 이야기하니까 햇빛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발음상 son은 SON, son도 될 수 있죠. 아들로서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태양과 아들, 이중적 의미를 갖고서 햄릿이 말장난을 여기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써니의 소원 거는 이제 손흥민이가 잘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1막 이제 3장의 얘기죠. 1막 3장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막 3장을 보면 프랑스로 떠나는 레어티즈에게 이제 햄릿 친구죠. 햄릿 중에 폴로니우스의 아들이죠. 그 폴로니우스 아들인데 프랑스로 떠나는 레어티즈에게 나중에 이제 햄릿과 칼싸움하는 사람이죠. 폴로니우스가 아버지로서 해주는 인생의 충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레어티즈에게 폴로니우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친구 사귈 때 네 속마음 얘기하지 말고 주머니 사장이 허락하는 한 옷은 책으로 잘 입고 다녀라. 돈은 꾸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는 등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충고해 주는 거죠. 자, 이 폴로니우스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보면 너의 속마음을 섣불리 말하지 말고 설익은 생각을 행동으로도 옮기지 말라. 자, 맞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친절해대 결코 천박해 보이면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이 확인되었으면 그들의 우정을 네 영혼의 사슬로 잡아매라. 그들의 우정을 네 영혼의 쇠사슬로 잡아매라. 하지만 신출내기 철없는 애송이들과 악수하느라 손바닥이 무뎌지게는 하지 마라.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 이걸로 세월 다 보내지 마라. 외국에 가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아버지의 충고라고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친구들과 너무 시간 낭비하고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즉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또 싸움은 가급적 피하되 일단 싸우게 된다면
상대가 너를 겁나도록 확실하게 혼내줘라. 이것도 뭐 괜찮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다음 여기부터 이제 또 많은데 30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숙제를 내려고 했는데 리포트를 안 내고 그냥 내 강의를 다 듣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놔야지. 여기서부터 다음 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